오늘 이 영상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기본부터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저가 찾고 싶은 분, 보험료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간병인 보험의 진짜 의미와 보장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들 간병인 보험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간병인 보험이 정확히 뭔지 알고 가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남들이 한다고 덜컥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간병인 보험 왜 가입하시나요? 가족이 간병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부모님이 간병인을 쓰셨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혼자 살거나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려고요. 실손보험으로는 간병비가 안 나오니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즘 간병인을 한 명을 쓰면 하루 1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며칠, 몇 달 계속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으로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예요. 간병인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보험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간병인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보험 설계사인데요. 오늘 이 영상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기본부터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저가 찾고 싶은 분, 보험료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간병인 보험의 진짜 의미와 보장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모든 보험회사와 약관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간병인 보험의 설계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목차입니다. 1. 간병인 보험이란 2.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3. 어떤 간병인 보험이 좋을까? 4. 가입 후 주의사항 5. 추천 설계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재생바에 타임라인을 만들어 두었으니 목차 순서 상관없이 보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간병인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간병인 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입원하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간병인이나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질병 상해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간병인 보험입니다. 가입하는 이유는 보통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화 시대에 장기 간병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 질환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40대, 50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자녀도 키우면서 부모님도 돌봐야 하는 분들입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들은 간병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보험으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돌봄의 공백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40대, 50대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곁에 없어서 갑작스러운 병환이나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있다면 자비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인이나 독거노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다음은 자녀가 멀리 사는 노부모 분들이에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멀리 살아서 자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노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있다면 자녀가 곁에 없더라도 전문 간병인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척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들에게 해당합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혹은 기저질환자분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자는 장기 치료와 일상생활의 보조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 간병인 보험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섭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실명은 물론 보행장애,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감염으로 인한 발가락, 발, 다리 절단을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서는 생활이 힘드시겠죠. 이때 간병인 보험을 통해 만성질환의 악화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위험 직종 종사자분들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상해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다치더라도 타박상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무직과 달리 현장업인 분들은 복귀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회복을 위한 기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 외에 회복 과정까지 대비하면 휴직 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상황인 분들은 정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이 외에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정말 가입이 필요한 분들은 5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어떤 간병인 보험이 좋을까요? 요즘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이 기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가입. 둘째, 가족 간병이 가능한 곳으로 가입. 셋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내용이 없는 곳으로 가입. 넷째, 비갱신형으로 가입. 자, 이렇게만 지키시면 되고요. 이 4가지 상황을 지키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곳으로 가입하면 최고의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가입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2가지로 나뉩니다.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사용으로 말이죠. 간병인 지원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장점은 내가 따로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간병인 비용이 비싸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그냥 보내는 거니까요. 반대로 간병인 사용은 내가 간병인을 쓰게 되면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간병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간병인 사용일당을 15만 원을 가입했고 질병으로 입원 후 간병인을 썼어요. 그럼 하루당 15만 원씩 사용 비용을 받는 거죠. 단점은 간병인을 내가 직접 구해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간병인 비용이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간병인 지원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간병인 지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나중에는 보험료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반면 간병인 사용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2개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많이 가입하는 건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 간병이 가능한 곳으로 가입하라고도 말했죠. 가족 간병은 쉽게 말해 간병인이 아닌 우리 가족이 나를 간병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간병은 간병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간병인 보험의 약관을 보면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개 서비스란 간병인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보내드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은 케어네이션이라는 곳이죠. 이런 간병인 중개 서비스에 간병할 사람을 등록하면 되는데요. 간병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간병인 등록이 됩니다. 자, 신기하죠? 예를 들면 제가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그럼 저희 와이프를 케어네이션의 간병인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저는 케어네이션에서 간병인으로 등록된 와이프를 선택해서 간병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러면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1인 가족이나 가족이 멀리 계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는 가족 간병이 가능하도록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간병을 위해 두 발 벗고 뛰어올지 누가 아시나요? 자, 그리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곳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약관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 말인즉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치료의 회복을 위해서 입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요양병원에서 회복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근데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내용이 약관에 있다면 간병인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치료는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치료 문구가 없는 약관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멘트가 없죠. 회복도 치료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약관에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추후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굳이 이런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비갱신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 현재보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간병인을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럼 길게 봐야 합니다. 지금보단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많은 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50대까지도 비갱신형을 추천하는데요. 가끔 65세, 70세 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갱신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5세에서 70세 분들은 20년 납을 하면 거의 90세 만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100세 비갱신으로 하지 않는 이상 20년 납입을 하면 거의 보장 만기 날짜에 가까워집니다. 90세로 한다면 말이죠. 자, 그럴 때는 갱신형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둘 다 설계에서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다면 그냥 비갱신형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50대까지는 비갱신형이고요. 65세 이상은 갱신과 비갱신 중 보험료 확인 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간병인 보험은 일반형과 체증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체증형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간병인 비용도 올라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체증형은 보장 금액이 5년마다 10%씩 증가해서 젊은 연령층에 유리합니다. 일반형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50대 이상 연령층에 적합해요. 이것도 본인의 나이와 목적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어떤 간병인 보험이 좋을까요? 자, 첫째, 간병인 사용일당. 둘째, 가족 간병이 가능한 곳. 셋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내용이 없는 곳. 넷째,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 이 네 가지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스크린샷이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가입 후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끔 집에 간병인을 부른 뒤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을 하셔야 간병인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간병이 된다고 해서 가족이 간병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가족 간병 알려드릴 때 케어네이션 같은 간병인 중개 서비스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몰라서 생략을 하신 겁니다. 참 아쉬운 상황이죠. 이건 뭐 따로 가족이 간병을 했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가족 간병을 하시려면 꼭 간병할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사분들이 가입 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즉 요양원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고 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에요.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는 시설입니다. 요양원 같은 곳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 보험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간병인 보험은 의료기관에서만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고객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간병인을 쓰게 될 것 같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간병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설계안입니다. 제가 어떤 간병인 보험이 좋은지 설명드렸죠. 4가지는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내용을 지키면서 보험료까지 좀 착한 상품으로 골라왔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보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장 내용 보여드리고 30세부터 60세 분들의 보험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설계하는 50세 남성 여성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설계입니다. 간병인 특약을 보면요. 간병인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81일 한도가 15만원, 간병인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81일 이상이 15만원, 간병인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요양병원 180일 한도가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80일 한도가 7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81일 이상이 7만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이고요. 가족 간병 가능하고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문구 없고요. 비갱신형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보험료가 참 착합니다. 다른 회사 대비 좀 저렴해요.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착하니까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30세 여성 24,520원, 40세 여성 3810원, 50세 여성 36,910원, 60세 여성 41,980원입니다. 남성도 확인할게요. 30세 남성 22,850원, 40세 남성 28,020원, 50세 남성 35,360원, 60세 남성 46,140원입니다. 보험료 정말 괜찮죠? 고객분들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나에게 맞춘 설계안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영웅의 보험노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 1:1 상담방,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는 만큼 만족하실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병인 보험의 기본과 추천 설계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간병인 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사고가 있었죠. 저도 부모인 입장에서 걱정이 많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궁금하시다면 앞에 떠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